안녕하세요. 오늘 딥5 마스터 클래스 튜터를 맡은 아키렌더 AR입니다. 저는 현재 딥5 렌더 전문가로서 아키렌더 채널에서 무료로 딥5 렌더 학습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딥5를 40분 만에 쉽고 빠르게 학습하여 최종적으로 이런 퀄리티 있는 이미지까지 만들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딥5 렌더는 입문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조작법도 간편하여 딥5 렌더의 기능들을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트레이싱, DLSS, AI와 같은 최신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퀄리티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딥5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화면에는 최근 업데이트 내용들과 튜토리얼 영상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모델링이 당장에 없다면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기본 튜토리얼 예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모델링 가져오는 것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다 하시면은 이쪽에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모델링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딥5를 실행을 먼저 시킨 다음에 여기서 임포트 버튼을 눌러서 모델링을 가져오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에 파일이 하나 들어올 거고, 위치는 특별히 본인이 희망하는 위치가 없다면 0,0,0에 갖다 놓고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라이브 싱크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가져오는 방식인데요. 라이브 싱크는 이쪽 메인 화면에서 워크플로우에 가보시면은 본인이 사용하는 모델러에 관련된 라이브 싱크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시고 싶으시다면 여기 동일하게 워크플로우에 오셔서 내가 만약에 스케치업을 사용하는 유저이다 하면 스케치업에 가셔서 라이브 싱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이브 싱크를 다운로드 하신 후에 이렇게 라이브 싱크 탭이 등장을 할 겁니다. 다른 모델러도 똑같겠죠. 자, 첫 번째 버튼은 라이브 싱크를 실행하는 버튼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수동으로 연 것처럼 이렇게 모델링이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모델링만 가져오고 나머지 작업은 모두 딥5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임포트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만 딱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색이 다른 곳은 제가 다른 재질을 넣으려고 일부러 모델러에서 재질을 분류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러를 쓰시든지 재질을 먼저 분류해서 임포트를 시키셔야 나는 지금 이 지붕 천장 위만 수정하고 싶어 하면은 이쪽의 부분만 이렇게 재질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딥5 렌더의 전체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메인 메뉴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아까 모델링을 가져왔던 그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에셋들이 있는 에셋 창 들어와 보시면은 수많은 모델들, 재질들, 그리고 재미난 연출을 위한 파티클들, 그리고 조경을 굉장히 손쉽게 넣을 수 있는 스캐터들, 그리고 리얼한 공간을 표현할 때 필요한 HDRI까지 전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렌더 속성들과 함께 뷰를 저장할 수 있는 씬 리스트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레이어를 정렬할 수 있는 레이어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이런 모델링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아까 에셋들을 배치해서 어떤 오브젝트들을 만들게 되면 여기 오브젝트 탭에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이때 너무 많은 오브젝트들이 쌓이게 될 텐데 이곳 필터를 이용해서 조명만 따로 본다든지 그냥 모델링만 본다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제가 원하는 속성의 오브젝트들만 정리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아이콘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버튼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쭉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우측 탭에는 환경, HDRI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사용하는 D5 스카이를 쓸 건지 선택을 하시고 뭐 시간대를 조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구름의 양을 조절한다든지 구름을 없애거나 생기게 한다든지 안개 효과 포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속성들이 쭉 있습니다. 효과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출력한 이미지를 포토샵 후작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미지 보정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모두 내부에서 작업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비값을 올리고 싶은지, 노출값은 어떻게 조절을 하고 싶은지, 화이트 밸런스는 어느 쪽에 맞추고 싶은지, 틴트 컬러를 주실 수도 있고, 카메라 기술들에서 나오는 블룸 효과라든지 렌즈 플레어, 비넷 효과 이런 것들을 효과에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떠한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오브젝트의 속성, 인스펙터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인스펙터 창 안에서 재질 속성을 자세히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다양한 오브젝트들의 그 고유 속성들을 이곳에서 인스펙터 창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작업 환경 인터페이스도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작업 환경을 보는 뷰포트 메인 화면이 있을 거고요. 맨 좌측에는 제가 이 오브젝트를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이동을 할 건지 회전을 할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스케일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단축키 V로 스케일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스포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엄청 많이 작업을 할 건데 단축키 I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서피스 부분을 누르시면 그 서피스에 해당하는 재질 속성이 인스펙터 창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으로 넘어와 보시면 이쪽에는 카메라,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카메라 뷰에 대한 설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단축키 F8번을 눌러서 투시뷰로 볼 건지 F8번을 한 번 더 눌러서 2점 투시로 볼 건지 체크하실 수 있고 탑뷰 T, 바텀뷰 Alt T, 프론트 F, 백뷰는 Alt F, 그리고 레프트랑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뷰로 가셔서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때 한 가지 UI를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D5는 플레임이 적혀 있으면 그곳에 포인트를 오래 두시면은 단축키가 등장을 하고요. 만약에 F8처럼 단축키가 표현되어 있는 곳에는 오래 두시면은 플레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능인지 확인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카메라 속성의 화각을 조절하거나 노출을 어떻게 할 건지도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노출을 조금 오토를 풀고 낮춰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에는 이미지가 표현되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화면을 어떤 퀄리티로 보실 건지 체크하실 수도 있고요. 와이어프레임 뷰나 클레이 모드를 보실 건지 이렇게 뷰 모드를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구름이 지나가고 있고 좀 이따가 물을 생성하거나 식물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이쪽에 다이나믹으로 두시면은 움직이는 상태로 진행을 하실 수 있고 스틸로 바꾸시면은 가만히 있는 이미지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옵션들은 여기 중앙 상단에 인설트할 오브젝트들 그림이 똑같이 있죠. 이런 오브젝트들을 너무 많이 만들게 되면 얘네를 선택하는 이런 선택창이 많이 생겨서 작업 환경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더라도 나는 지금 이것을 보지 않고 전체적인 뷰를 보겠어 하신다면 디스플레이에서 하나씩 체크를 해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업해본 결과 이렇게 하나하나 없애기보다는 어떠한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오브젝트들이 잡히는 표시가 한 번에 사라지기를 바라거든요. 그건 단축키 L을 이용하셔서 한 번에 삭제하고 그러면 이렇게 다 짝대기가 가 있죠. 그리고 L을 눌러서 한 번에 ON을 시키는 이 ONOFF 기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리드 기능은 메인 뷰를 잡을 때 쓰는 기능인데 여러분들도 핸드폰 카메라로 보시면은 이 삼선을 표현할지 말지 속성이 등장을 하실 거예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메인 뷰를 잡게 되시면은 수평수직을 잡으시기도 편하시고 내가 원하는 주인공이 될 친구가 어느 지점에 어느 비율로 들어가는지 이런 그리드가 있을 때 좀 더 확인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리드도 이럴 때 잠시 썼다가 껐다가 온오프 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 기능을 보면서 기본 조작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는 올빗 모드를 이용하시면 모델러 수정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축소 확대를 하실 수가 있고 Shift를 누른 채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펜 기능으로 뷰를 고정한 상태로 좌우로 이동하면서 보는 뷰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고 좌우로 보시면은 내 위치는 고정한 채로 좌우로 두리번 보시는 뷰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을 너무 많이 감다 보면은 뷰가 한 번씩 내 맘대로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단축키 Z, 줌을 이용해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플라이 모드인데요. 플라이 모드와 올빗 모드를 전환하실 때는 단축키 Alt V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플라이 모드를 키시게 되면 현재 높이와 이동 속도가 등장을 할 텐데요. 보통 3D 게임들에서 사용하는 WASD로 앞, 뒤, 양, 옆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조정하시는 경우에는 Q와 E를 누르셔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동하는 키 아무거나 누르시면서 Shift를 누르면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고요. 화면을 전환할 때는 올빈 모드와 동일하게 마우스 우클릭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화면을 전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실 때 좀 더 느리게 이동하시고 싶으시다면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좀 더 속도가 느리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 모드는 플라이 모드랑 똑같은데 단축키는 Alt W로 되어 있고요. Q와 E가 2.5m와 0.8m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이 서피스 위에 서서 이동하는 방식이어서 여기서 서피스를 벗어나는 순간 이렇게 워크 모드가 풀리게 되죠. 워크 모드와 플라이 모드의 또 차이점이 워크 모드를 한 채로 막혀 있는 곳을 지나가려고 하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람 높이에서의 뷰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씬을 저장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Alt W 사람 높이에서 바라보는 뷰로 씬을 잡아볼 텐데요. 이때 디스플레이에서 그리드도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투시뷰와 2.2시가 있는데 2.2시의 장점은 구조 표현이 수직을 맞추고 있어서 되게 안정감 있는 뷰를 찍을 수가 있어서 공간에서 사용하실 때 보통 외부 투시도는 2.2시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디테일 씬은 좀 더 오브젝트를 만지신 후에 잡아도 되는데 저는 이 정도 비율로 일단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Add Scene 버튼을 눌러주시면 뷰가 저장이 됩니다. 이때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설정 값을 조절한 것들이 모두 함께 저장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만약에 똑같은 뷰로 보면서 저장을 했어도 시간대를 변경하거나 이 아래쪽에 있는 속성들을 바꾸고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씬1을 누르면 그 속성들 값까지 다 변하게 되고요. 씬2를 누르게 돼도 이렇게 저장해 놓은 속성 값이 모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낮뷰랑 밤뷰는 속성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할 때는 일반 투시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메인뷰를 잡으셨다면 그리드를 삭제하고 F8번으로 다시 투시뷰로 넘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셋을 누르시거나 재질의 M 단축키를 누르시면 재질 에셋 창이 등장을 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재질들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 넓은 조경을 먼저 넣을 거니까 자연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희망 재질을 찾으셔도 되고 키워드로 찾고 싶다면 이 검색창에서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서 찾으셔도 되고 여기 속성에 보시면 뭐 이름 순서로 볼 건지 최신에 나온 걸로 볼 건지 무료 우선으로 볼 건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실 수 있고 재질의 아이콘 크기를 바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 재질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하트 모양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도 자주 사용하시는 재질을 우측 상단에 하트 표시를 누르시게 되는 경우에 이쪽 하트 표시만 모여져 있는 곳으로 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숲속 느낌을 내려고 해서 이런 재질을 전체적으로 클릭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시면 가장 먼저 불편한 게 넓은 면적에 재질이 반복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 I 눌러서 방금 우리가 재질 선택한 부분을 선택하시면은 이 재질 수정하는 창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기본 템플릿이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템플릿으로 돼 있을 텐데 이것을 커스텀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커스텀으로 바꾼 이유는 UV 매핑을 할 때 랜덤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아까 템플릿에는 없습니다. 다만 좀 더 튀어나오는 정도가 리얼하게 느껴질 텐데 지금 우리가 조경을 전체적으로 까는 작업에선 그런 효과보다는 랜덤 효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템플릿을 바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UV 랜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들어간 UV 값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숫자를 높이시면 같은 면적당 몇 개가 들어갈지를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숫자를 2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엄청 빽빽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방금 0.3이었는데 0.1을 넣게 되면 같은 면적 안에 0.3에서 3분의 1로 줄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UV 맵을 먼저 수정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저는 아까 0.3 정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전체적으로 보이는 이 벽면을 수정을 할 건데요. 여기에는 대리석 이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제 모델링으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제작해 보긴 했는데 완전 똑같이 가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오늘 마스터 클래스 전체 튜토리얼을 연습할 수 있을 정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메인 벽면에는 재질로 가셔서 스톤의 마블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바로 스포이드가 등장을 할 거고 아까 동일하게 클릭을 하시면 재질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크기 먼저 맞추자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0.1 정도로 좀 더 이런 무늬가 잘 보이는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듀플리케이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재질을 선택하고 이쪽 하단에 해보면 이렇게 재질을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 기능은 스포이드로 재질을 선택했을 때 단축키 5 이용하셔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누른 채로 클릭을 하시면 다른 재질에 이 재질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조절한 재질들이 세밀 조정한 것을 저장하고 싶어 했을 때 로컬에 저장한다는 기능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재질에도 있고 오브젝트에도 있고. 그래서 로컬에 저장하겠습니다 누르시는 순간 이쪽 에셋 창에 온라인이 있고 로컬이 있죠. 그래서 로컬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장하신 모델이나 재질 값이 그대로 저장돼서 바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질 넣으면 아까 저희가 UV 조절해 놓은 거 있죠. 그 설정 값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버튼은 PBR 텍스처라고 해서 원래 이런 2D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보시면은 리얼한 재질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 이미지뿐만 아니라 노멀 값, 반사 값, 거칠기 이런 것들 값들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그런 것들을 일일이 오늘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 있는 버튼은 그 이미지들을 한 번에 가져와주는 버튼이고요. 이 네 번째 있는 AI 기능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원래 이전 렌더러들을 사용하실 때는 온라인에서 내가 원하는 이런 이미지 하나만 가져와서 리얼한 재질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기본으로 얘네가 가지는 이런 2D 이미지뿐만 아니라 반사 값이라든지 AO 값이라든지 이런 노멀 값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이미지들이 필요로 한데 조금 덜 리얼하더라도 그냥 단순 2D 이미지만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은 얘를 PBR 텍스처로 바꾸기 위해서 포토샵에서 어떤 복잡한 과정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D5에는 진짜 놀라운 기능이 AI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에 단순 이미지 한 장만 넣으셔도 이쪽에 있는 이미지들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다만 D5에서 제공하는 이 에셋 재질들이 훨씬 더 퀄리티가 우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제를 따라오실 때는 기본 재질들을 변형하는 법을 먼저 배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속성들을 보면서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는 가장 쉽게 여러분이 지금 넣어놓은 이 비트맵에 어떤 색상을 섞고 싶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어떤 색이 좀 더 가미됐으면 좋겠어 하면 그 색깔로 변화되게 됩니다. 노멀백은 좀 더 확실히 표현되는 재질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사값은 말 그대로 반사입니다. 이쪽을 줄이게 되면 여기 반사가 거의 없어졌죠. 근데 처음처럼 1로 두게 되는 순간 여기 있는 의자 부분이나 바닥 부분이 반사가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사와 거칠기 값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표면이 거칠면 거칠수록 반사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난반사가 일어나서. 그리고 거칠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반사가 좀 더 잘 이루어지는 재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여기 있는 레퍼런스 재질 세팅 값이 가장 좋으나 이미지마다 조금씩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조절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재질을 만드시는 것을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넓은 면적은 제가 보기에 이쪽 바닥입니다. 그래서 바닥 부분을 베이지 색깔로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런 다음 타일 크기를 아주 조금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조금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줄여주고 반사를 조금 줄이고 거칠기를 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우리가 스케일만 조절을 했었는데 옵셋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이런 값들은 자연의 재질보다는 여러분이 비트맵 이미지를 조금 이동시키고 싶으시거나 이렇게 타일 등에서는 매지선이 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곳에 위치시키거나 실제 시공할 때 매지선이 어디에 끝날지 계획 도면이 나왔다 하시면은 그것에 맞춰서 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옵셋을 이용을 합니다. 이쪽 의자에 재질을 넣으면서 또 한 가지 속성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해당 의자에는 이런 재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모델링 상에서는 이걸 날카롭게 이렇게 잘라서 가져왔어요. 박스 단위로 모델링을 해온 건데, 재질에서 라운드 코너 기능을 이용해서 목깎기를 진행을 하시면 좀 더 근접샷에서는 리얼한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델링 상에서 이런 라운드지게 가구들을 가져오지 못했다 하시면 라운드 코너 기능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물 재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이 모드에서 이 버튼을 눌러서 조금 아래로 가보시면 이 물 바닥의 재질을 이런 돌 같은 것들이 깔려 있는 걸 표현을 할 건데요. 재질 창에서 아웃도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쪽에 돌들이 많이 있는 재질을 저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Q를 눌러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물을 넣는 부분에는 물 재질을 가서 푸른 계열 색상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시면 벌써 리얼한 물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물은 다른 재질들과 조금 속성창이 다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디스플레이에서 스틸로 표현을 하셨다면 유속이 의미가 없을 거고, 내가 지금 동영상을 만들 거다 하시면은 이 유속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에 따라 이 물결의 속도가 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깊이는 실제로 여러분이 모델링을 깊이 모델링 하셔도 어느 정도 깊이감이 느껴질 텐데, 그냥 단순한 모델링에서도 나는 이 정도의 깊이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여러분의 이 물 색상의 영향이 깊은 바다에선 밑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색상도 좀 많이 어둡게 가시면은 깊이를 높게 했을 때 이 물 바닥이 안 보여서 우리가 그냥 인지했을 때 아, 여기는 물이 깊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우선은 그렇게 실제로 깊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만 주겠고요. 노멀 값을 아예 없애버리면 물결이 없는 그냥 투명한 물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노멀 값을 올리게 되면 이런 물결들이 좀 더 표현이 잘 되고 이런 재질들에 돌출되고 들어가 있는 이런 정도도 노멀 맵, 범프 맵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무스 모드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뷰로 보게 되면은 보다 더 리얼한 물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엔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유리 재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일반 유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값으로 두께가 있을 거예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모델링 상에서 두께가 있는 걸로 가져오셨으면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두께가 없이 단일 서피스로 넘어왔다 하시면은 두께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빛이 투과했을 때 굴절이 돼야 되는데 리얼한 유리 표현이 안 되니 두께를 생성해서 사용하라는 기능입니다. 너무 친절하죠. 색상만 조금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이 거의 없고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가구와 조경들을 깔아볼 건데요. 이런 오브젝트를 많이 만들기 전에 반드시 레이어를 분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간단히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조경, 가구, 조명 정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카펫이 있고 그 위에 시그니처가 되는 이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 정도 가구 배치를 하면서 가구 배치할 때 유의할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금 모델링이 카펫이 안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를 지금 사람 뷰에서 보는 것보다 탑 뷰에서 내려보면서 카펫을 까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올빈 모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 천장 지금 막혀있지 않나요? 생각이 드실 텐데 이럴 때 섹션 툴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쪽 메뉴 버튼에 보시면은 설정에 위젯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평소에 안 쓰더라도 섹션은 굉장히 많이 써서 저는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모델러에서도 이런 섹션 툴을 써보셨으면 아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위에 천장을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옆으로 치우고 우리가 이런 특수한 오브젝트에는 우측에 인스펙터 창에 그 오브젝트에 맞는 속성이 등장을 한다고 했었죠. 이때 나는 이 햇빛 같은 것들을 얘 잘랐을 때 영향을 받을 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면 여기 빛에 영향을 받게 해줘 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여기가 진짜 구조체가 잘려 나간 것처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셋에 가보시면 모델 부분에 베이직 모델에 가보시면 간단한 도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좀 분위기 있는 조명을 연출하거나 그런 것도 종종 하는데 저는 카펫 모델링을 안 했을 때 플랜을 많이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얘가 지금 서피스에 딱 맞아서 그런 건데 지금 Z가 1000이잖아요. 1001까지만 1mm만 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던 지금 무브와 로테이트가 되는 상황인데
이동을 시키고 회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때 단축키 V를 누르시면 스케일로 변하게 되고, 스케일이 좀 더 줄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적당히가 아니라 여기 정확한 수치를 넣고 싶다 하시면은, 이럴 때는 여기 사이즈에 자물쇠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크기로 6000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하고 V 다시 눌러서 이동을 이쪽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패브릭 재질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카펫 들어오셔가지고 그레이 카펫 이용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간에 다시 들어와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카펫이 잘 깔렸고 의자가 있었죠? 의자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에셋에서 모델에 가셔서 퍼니처에 자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의자를 이렇게 갖고 와서 배치시키시면 됩니다. D5 렌더 모델링 에셋이 뭐가 또 좋냐면, 원래는 여기서 제공하는 그냥 모델링만 써야 돼요, 다른 렌더러들은. 그런데 D5 렌더의 에셋들은 이렇게 스포이드로 찍으면 얘의 재질을 일일이 수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좋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안 났다 하시면은 여기에서 반사값이나 뭐 거칠기나 이런 걸 수정하셔서 내가 원하는 재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디테일하게 만졌어, 이 속성들을. 그래서 이제는 얘가 이런 속성으로 저장을 하고 싶네 하시면은 로컬에 저장하셨다가 로컬에 가셔서 얘를 이렇게 재질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ESC로 선택 해제하신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또 로컬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에 추가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수정했던 값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뭔가 D5 렌더 에셋을 불러오는 느낌이 아니라 저만의 가구를 불러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쯤 궁금하실 거예요. 외부 재질을 갖고 오듯이 외부 모델링도 못 갖고 오나요?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임포트 하실 때 그냥 3D 모델링만 갖고 오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원하는 모델링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갖고 오신 다음에 임포트 된 모델링으로 돼 있죠. 얘를 클릭하시고 여기다 배치하시면은 이렇게 외부 모델링을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방금 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이게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 레퍼런스에는 하얀색이었죠. 이렇게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로컬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3D 모델링을 열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로컬 에셋에서 클릭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써보시면 진짜 편리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복사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D를 누르셔서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수평 수직을 맞춰서 뭔가 배치를 하고 싶다 하면 Shift 누른 채로 얘를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때 Shift로 복사를 하시거나 방금 컨트롤 D 여기 있는 기능으로 복사를 하시면 어떻게 복사하시는 거냐면 I로 눌렀을 때 얘네가 같이 선택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재질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복사를 하셨어도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유니크 버튼이 있거든요. 나는 얘 독립적으로 사용할 거야. 선택하시는 순간 얘의 재질을 수정하셔도 다른 것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또 관리를 편리하게 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릴 건데, 그냥 드래그를 하면 얘네가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이 안에 다 잡힐 겁니다. 단 여기 뒤에 있는 3D 모델링도 계속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물쇠를 잠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여기 앞에 있는 3개만 잡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뭐 반대쪽에도 복사를 하고 싶다 이럴 때 낱개로 할 필요 없잖아요. Shift 누른 채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복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Shift 버튼을 누르고 목록창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네 전부 다 Shift로 선택을 하시고 가구 레이어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얘네가 가구를 하이드 했을 때 전부 다 가구가 한 번에 안 보이고, 가구를 전부 다 이렇게 보였을 때 이렇게 한 번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얘네를 전부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 그룹을 짓고 얘는 파빌리온 내부 가구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얘네만 다 잠그고 아까처럼 선택이 안 되게 하거나 얘네만 하이드 시켜서 안 보이게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것에서 조경을 가장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경은 워낙 오브젝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어떤 렌더러를 사용해도 좀 컴퓨터가 많이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작업들을 쾌적하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조경을 까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먼저 에셋에서 모델에 들어오셔서 식생을 까시면 됩니다. 원하는 식생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개체 하나하나 이렇게 까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가구 깔듯이 똑같이 하면 되겠죠. 뭐 회전을 하거나 V 눌러서 스케일을 조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나하나 언제 깔겠어요. 넓은 범위에서. 당연히 디테일하게 건물 근처에는 리얼한 조경 한두 개를 이렇게 단일 개체로 세밀하게 조절해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 개체를 한 번에 깔고 싶으실 때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에 보이는 패스입니다. 패스. 에셋에서도 패스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생들을 체크하셔서 패스를 그립니다. 말 그대로 경로를 그리는 거예요. 내가 다 끝났다 싶으면 엔터를 누르시고 얘를 선택하면 이쪽에 뭔가 모델을 더 추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얘네 양은 얼마나 할 것인지 랜덤하게 이렇게 돌리실 수도 있고 너무 균등한 간격으로 깔리면 안 좋으니까 랜덤한 간격으로 깐다든지 아니면은 좌우로도 조금은 이렇게 벌어지게 깐다든지 이렇게 랜덤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로 까는 경우도 엄청 특수한 경우에만 까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깔거나 이런 경우에는 패스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밀한 조정들은 아마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에 한 번씩 속성들을 수정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중개체로 까는 게 단축키 B로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성창이 또 달라질 거예요. 이 세 번째 툴에서 브러쉬, 스캐터, 패스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반경을 조절을 하시면은 지금 이 마우스 분포하는 이 반경을 조절을 하는 것이고요. 밀도는 이 브러쉬 반경 안에서 얼마나 빽빽하게 심을지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고 사이즈는 얼마나 키울지 말지 랜덤 사이즈는 당연히 얘네가 너무 동일하게 자라면 안 되니까 랜덤하게 조절해 주는 거겠죠. 이 내용도 여러분이 다 직관적으로 아실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지우고 싶다 하시면 Alt 누른 채로 이쪽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경을 최대로 늘리면 파란색 불이 들어왔죠. 이 면적에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그리고 지우기를 하실 때도 Alt 누른 채로 이쪽에 지우기 반경은 또 따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끝으로 가버리면 클릭 한 번으로 이 서피스의 지금 브러쉬 재질을 한 번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스캐터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밖에 스캐터를 추가할 겁니까? 라는 표시도 있는데 이 격자 무늬 안에 어떤 식생을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스캐터 하나만 가지고 또 시간이 오래 길어질 수도 있어서 오늘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고퀄리티 이미지를 뽑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에셋에 가보면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캐터가 에셋에도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여기에 많은데 이것을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미 들어가 있는 레퍼런스도 너무 좋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풀숲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캐터를 똑같이 에셋 깔듯이 선택을 해주면 뭔가 앞에 식물이 생겼죠. 움직여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식생이 다 깔리게 됐습니다. 너무 블룸 효과가 세니까 오토를 다시 끄겠습니다. 숲을 이렇게 빽빽하게 펼쳤잖아요. 렉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식생을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메인 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씬을 저장해 놓은 곳에 가보면은 카메라를 수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활성화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 하단에 메인 뷰가 등장을 할 겁니다. 이곳에서 핀을 한번 꽂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뷰를 바꾸셔도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다른 뷰 작업을 하시면서도 메인 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스무스 모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단축키 T 탑뷰로 가서 지금 제 메인 뷰에서 가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쯤에 카메라가 아까 있었는데 더블 클릭해서 얘네를 독립개체로 뺄 겁니다. 스캐터는 뭔가 작업을 하실 때 한 번에 선택이 돼서 하이드를 시키거나 한 번에 잠그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조경 하나하나 오브젝트를 빼내오고 싶다 하시면 더블 클릭을 해서 나 얘 빼내오고 싶어 해서 얘를 빼내온 다음에 딜리트로 지우시거나 아니면 좀 이동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빼오는 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하신다면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누른 채로 아까 다중개체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드래그해서 한 번에 없애고 싶다 하시면 똑같이 됩니다. 컨트롤 누른 채로 이쪽 앞부분은 선택을 해서 나 얘네 빼와줘 하면 여기 다 나오겠죠? 그래서 시프트 누른 채로 얘네를 딜리트로 삭제를 하면 됩니다.
이런 작업을 내가 여기 카메라에서 방해되는 높은 식생들이 사라질 때까지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 내부로 침범한 곳이 있을 텐데 이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건물까지는 잡아가지고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식생이 깔렸고 좀 더 잘 보이게 네, 이런 식으로 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씬을 업데이트하고 싶으면 이 좌측에 업데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로 선택을 하셔야 방금 제가 햇빛을 조절한 거나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낮은 식생을 깔아 볼게요. 위에 올라와 보시면 저기 낮은 식생들이 있습니다. 선택해서 나 낮은 식생 깔아줘 하고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낮은 식생은 진짜 개체수가 많아서 렉이 엄청 심하셨을 텐데 스캐터 기능이나 뭐 브러쉬를 전체로 까는 이런 기능들을 쓸 때는 저장을 한 번씩 누르시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조경으로 레이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조명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포인트 라이트입니다. 점으로써 빛을 사방으로 퍼치는 라이트이고 2번 스포트라이트는 아래로 내리쬐는 이런 조명을 말하는 거고 3번 스트림 라이트는 여기에 한번 쉐입을 봐볼게요. 쉐입을 본다고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조명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인 렉탱글을 이용하시면은 사각 조명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의 밝기를 비출 수 있는 그런 조명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속성들은 거의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강도를 조절하거나 앵글을 조절하거나 영향받는 각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거는 영향받는 범위입니다. 짧게 하면은 여기 바닥까지 영향이 안 가는 걸 볼 수 있고 아래까지 비추면은 이렇게 넓은 면적까지 영향을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D5 렌더에 에셋을 이용한 조명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다운라이트에 가셔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이미지의 모델링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놓자마자 모델링도 생기면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라이트 형태도 동시에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D5 렌더 에셋의 조명이 얼마나 좋은지 또 느껴지는 부분인데 다른 곳에서 외부 모델링을 갖고 오시면은 이렇게 모델링 따로 라이트 따로 저희가 수동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D5는 모델링에 맞춰서 빛이 나오는 라이트까지 함께 안에 넣어줘서 훨씬 더 리얼한 이미지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벽 쪽 안쪽에 빛이 나오는 광원이 가려져 있는데 굳이 모델링을 수정 안 하고 작업할 내용이어서 얘를 조금 더 아래로 내리고 이 유리 부분을 광원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I로 스포이드 여기 찍어서 커스텀으로 바꿀 거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발광 재질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광으로 바꿀 거고 색온도를 이용할 거고요. 강도는 훨씬 더 세게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부분은 잠시 L로 가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명을 만들 때 여기 보시다시피 광원체도 있어야 되고요. 광원체를 감싸는 프레임도 있어야겠죠. 당연히 광원체가 허공에 전구가 둥둥 떠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잡아주는 모델링도 필요하고 이 발광 재질로는 공간이 충분히 밝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듯이 이렇게 따로 라이트도 넣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작업하셔야 내가 원하는 효과의 리얼한 조명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D5 렌더 에셋을 이용하시면은 이것을 손쉽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다른 렌더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 수 있는 이름으로 라이트 1이라고 하고 얘를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잘 만들어 놓은 모델링과 라이트가 한 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원하는 간격으로 균등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탑뷰로 가서 작업을 할 거라 식생들을 일단 하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무스 모드로 바꾸고 탑뷰로 디스플레이는 와이어프레임 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여기에 형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면도를 보면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측 클릭해서 언그룹을 이용하겠습니다. 여기서 단축키도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연습하시면서 이곳에서 단축키도 한 번씩은 체크를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언그룹 하신 다음 여기서 이제 목록을 사용할 거예요. 여기서 조명을 선택하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그룹을 한번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다시 올로 바꾼 다음에 여기 모델링들 다 잡고 컨트롤 G 조명 모델링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펙티브로 다시 오시고 일반 모드에 정확한 모드로 보면서 조금 더 조명이 넓은 범위에 비쳤으면 좋겠어서 라이트를 누르고 앵글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위가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고 환경에서 다양한 HDRI를 이용하셔서 어떤 느낌을 바로 생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나는 D5 내부 스카이를 이용해서 시간대를 자유롭게 조절한다든지 구름의 속성을 뭔가 수정을 한다든지 하단에 있는 포그 효과나 날씨를 표현한다든지 뭐 비가 내리게 할 수 있고 눈이 내리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뽑은 이미지를 가지고 효과에 가셔서 노출값이 너무 어둡다면 조금 더 올려보시거나 이런 대비들을 조금 더 조절을 하신다거나 자신이 원하는 색감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항상 D5의 강력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여기서도 D5만의 강력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설정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사용했던 설정 값을 나중에 또 사용하고 싶다면은 추가를 하셔서 저장도 할 수 있는데 D5에서 레퍼런스로 주는 또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렌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 D5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이런 설정 값들을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삼아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이미지에 이런 설정 값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런 설정 값이 있으면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설정 값들을 가져왔을 때, 조금만 더 건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좀 더 만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설정 값이 나올 수 있게 조금씩 건드리신 다음에 최종본을 뽑으시면 아예 처음부터 설정 값을 세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출력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레퍼런스만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기능은 이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AI 기능으로 이 환경을 맞춰주는 굉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갖고 오셔서 나는 이런 가상 공간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AI 기술을 이용해서 D5 렌더가 이 가상 공간에 그 이미지에 맞는 환경을 맞춰줍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런 이미지 느낌으로 만들어줘 한 다음에 제너레이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와 흡사한 가상 공간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건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출력에 관한 기능은 이쪽 우측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비율로 뽑을 건지 아니면 16대 9 비율로 뽑을 건지 아니면 4대 3 비율로 뽑을 건지 이런 것들을 비율을 선택을 하시고 이 프리셋 사이즈는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화질로 뽑을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K 정도면 충분해서 4K 정도 화질로 뽑을 거고요. 이쪽 채널을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채널 맵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재질 ID 값은 꼭 뽑아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값들은 여러분이 특수한 어떤 작업을 하려고 뽑지 않는 한 잘 사용하지 않으실 텐데 후보 정할 때 재질 ID는 웬만하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재질 채널 맵을 선택을 하셔서 이쪽 렌더 버튼을 누르시면 렌더가 출력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완료가 됐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또 D5의 굉장한 AI 기술을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AI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출력한 이미지를 한번 AI 기술로 좀 더 디벨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요. 조경 부분들이 조금 살짝 2% 모자란 느낌이 있어요. 리얼함이. 근데 AI를 썼을 때 좀 더 리얼한 느낌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고 벽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런 오염이 원래는 없고 굉장히 깔끔한 벽면인데 보통 이런 대리석보다는 콘크리트 재질을 봤을 때 너무 깨끗하면은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일일이 모델링 하거나 아니면은 에셋 중에도 데칼이라는 에셋이 있어요. 거기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일부러 오염시키기 시간이 좀 모자르다 싶으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이미지를 뽑으시는 것도 D5는 가능합니다.
마무리까지 학습하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린 장점들 이외에도 D5 렌더가 다른 렌더러보다 강점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렌더 시장을 이끌어갈 D5 렌더와 아키 렌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